특히 서울 숙명여대, 경기도 양주시 등에 흩어져 있는 문신 선생님 작품을 예,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예, 특별전으로 마산에서 볼 수 있도록 예. 한 곳으로 집대성할 수 있는 영향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마산 문신미술관 한 곳에 가지고지 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이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문신 선생의 그 수준 높은 작품은 예. 예, 국립 현대미술관뿐만 아니고 예, 전국에 뭐 공원이라든지 유명 건물이라든지 미술관에 예, 다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박성원 의원님의 말씀처럼 예, 전국의 문신 선생님의 그 작품을 우리 선생님의 고향이 창원 마산에서 예, 이런 감상할 수 있도록 예, 특별 전시회를 갖는 것도 예,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예, 창원 문신 조각 예, 비엔날레 개최 시에 전시할 수 있도록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대도 되겠습니까? 예, 기대해야 예.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한번 뭐 적극적으로 뭐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시민의 앞에 예. 여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예. 답변하셔야 한번, 됩니다. 예, 한번 예.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비엔날레라는 그 정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 각국을 비롯한 국내 유명 작가들의 초청과 전시도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5번의 행사를 치르는 동안 창원 조각 비엔날레에 우리 지역 조각가들 참여율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전체 작가 수의 1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집행부가 제게 준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참여한 국내 작가를 중심으로 퍼센테이지를 측정해가지고 10%가 넘었다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전체 참여 작가 수를 보면 저 표에서 보다시피 10%를 딱 된 적 딱 한 번 빼고는 전부 10% 미만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역 작가들은 물론 예술계 전체에서도 지역 작가 참여율이 최소한 20%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들의 참여를 극대화시켜서 제2의 문신, 김종령 같은 위대한 조각가들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조각 비엔날레 같은 큰 대회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최하는 행사일수록 지역 작가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올해처럼 코로나 장기화로 전시나 행사들이 축소되어서 지역 예술인들이 위축되는 어려운 시국에서는 격려와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지역 작가들에게 참여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예, 동의합니다. 예. 예,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적극적입니다. 예, 원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닥쳤을 때에 무관중 공연이 그것도 우리 시청 시민홀에서 먼저 스타트를 했지 않습니까? 이래 해가지고 많은 우리 예술인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지난 12월 창원도시계획 심의위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일정에 대하여 6,200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입주 예정일과 사업 준공일은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마산 해운구 해성동에 70만 6,240제곱미터의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주거 등 복합적으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도까지 부지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후에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건설 사업은 별도 공급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인하하여 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입주 시기는 2026년도 부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빠르게 공급하더라도 최초 입주는 2026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공급할 계획인 만큼 주택 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2026년도 준공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참석해 보니까
사업 중에 일부 그 단지가 4단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다음에 또 2단지 공급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준공되고 난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공사 전체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아파트를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와 병행해서 지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조성이 2026년 준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부지 조성이 80% 정도 될 때 한 2025년도나 그 분양이 가능하지만도 입주 시기가 2026년 이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원기업 100개 중에서 중복기업이 15개나 되고 여기서 지원비 받은 기업이 7개 청년 일자리에서 4, 5천만 원 인건비 중복을 또 받았고요. 고용 확정형도 건당 3천만 원 또는 1천만 원 지급하고 사업비 1,500만 원당 한 명을 고용하라는 시설 지원비라고 하지만 사실 인건비 지원이기도 하고요. 근데 화면 1-1을 보시면 푸드회사처럼 세계 사업 중복으로 6천만 원 받은 게 3개 기업, 또 세계 사업으로 4천만 원 받은 게 14곳, 세계 사업 지원 7천만 원도 3개나 됩니다. 근데 시설비만 계산한다면 제한 없이 줍니다. 4개 사업 다 될 경우 1억까지 받고요. 화면 2번을 봐주시면 이 사업의 급여 부분 보시면 179만 원대 급여가 제일 많은데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더 적고 저 급여는 최저시급에 잔업 3시간 정도인데 돈 적게 주는 게 시급이고 자르기 쉬운 게 시급입니다. 양질 일자리 아니고 시설비를 제한 없이 준 거고요. 이거 기준이 필요한데 이게 시설비 지급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이건 고용 확정비 인건비고요. 4개와 7개 사업 이렇게 중복이 많고 또 고용 확정형 3개를 받고 7개 사업 중에 전략으로 4,320만 원을 받고 이걸로 1,000만 원 받고 청년 활력으로 3,878만 원 받고 뭐 4,000을 받고 전략으로 2,160만 원 받고 이렇게 5,000에서 한 7,000 정도 받은 기업 많고 또 강소기업이면서 투자촉진 방위산업 특별보조금 24억 9천만 원을 받고도 스타트업과 조선업으로 4천을 더 받아서 25억 3천 받은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보기에 구청 계약 시에 타회사 계약을 뺏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던 그 기업명도 여기 보여요. 이거 국장님 좀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본인 지적처럼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구는 줄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쓰레기 양은 약 25% 증가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생활 및 산업 쓰레기 매립장, 하수 처리장 등 시행정에 정말 상수도, 하수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최근 환경정책국 폐지하고 하수도 사업소라 푸른 도시 사업소로 변경했습니다. 환경정책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인사고과가 잘 나오지 않는 진급도 안 되는 환경부서 사업소 기피부서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진급해서 발령이 나면 이 냄새나는 하수시설 사업소에 빨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근본적인 하수행정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청에는 도서지역에 학교는 있는데 학생 수가 작아서 선생님이 안 갈라 해서 그 근무하는 부분을 진급하는데 가산점을 준다든지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우리 시 각 부서의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뭐 일정 정도의 가점을 주는 인사 정책들을 지금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행하실 겁니까? 이미 가지고 시행을 이미 다 하고 지금 있습니다. 좀 하고 그런데 왜 불만이 많지? 그 뭐 조직이라는 게 불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데는 없지만 다 왜 본청 다 올라가고 본청 힘 있는 부서 다 올라가죠. 그게 뭐 기본적인 생리지 않습니까? 조직은. 그래서 상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 답변을 해야 될지